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호텔이자 2년 만에 리모델링을 마치고 화려하게 돌아온 그곳. 머캉스 매니아라면 솔깃할 만큼 밥 잘 나온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엠베서더 서울 풀만. 과연 또 남은 투숙에 만족했을지 함께 알아보시죠. 안녕하세요. 또 나은 남자 또떠남입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1955년 장충동 언덕 위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간 호텔 금수장이 문을 열게 됩니다. 서울 시내에 역사가 긴 호텔들이 많이 있지만 금수장은 설립 초기부터 현재까지 정부나 기관의 개입 없이 100% 민간 자본에 의해 설립되고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데요. 1965년 금수장은 오늘날 호텔의 이름인 엠베서더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한국을 홍보하는 민간 대사의 역할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2층짜리 19개 객실로 시작한 금수장은 3차례 증축을 통해 450개 객실을 갖춘 대형 호텔이 되는데요. 1987년엔 프랑스 아코르 호텔과 전략적 제휴를 맺어 아코르 브랜드의 한국 진출을 함께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아코르 계열 호텔 이름에 항상 엠베서더가 함께 붙는 이유이죠. 이 호텔은 2007년 역시 아코르 브랜드 소피텔로 운영이 되다 2009년 풀만 브랜드로 변경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호텔은 2020년 1월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후 코로나까지 유행하여 호텔은 리모델링에 들어가게 되었고 2022년 1월 말 공사를 마치고 재개관을 하게 됩니다. 재개관한 풀만은 건물 외관부터 많이 바뀐 모습인데요. 기존 외관과 같이 어두운 톤은 유지했지만 전면 커튼홀 시공을 통해 객실 조망권을 한층 넓게 만들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구를 통과하면 가장 먼저 투숙객을 맞이하는 호텔 로비는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인데요. 무엇보다 눈을 사로잡는 건 금강산의 모습을 담은 이인남 작가의 미디어 아트입니다. 겸재정선의 금강내산 전도를 바탕으로 10분 8초 동안 금강산의 4계절 변화를 대형 디스플레이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국내 최초 민간 토종 호텔로서 한국의 멋을 요즘 시대의 기술로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로비의 천장이 높지 않은 점은 입구 앞부분의 천장을 높게 처리하여 보완하였고요. 왼쪽에 체크인이 진행되는 프런트 데스크가 있습니다. 프런트 데스크는 심플하고 깔끔한 모습인데 우드톤의 벽을 뒤에 두고 있는 덕분에 로비 전체의 모던한 한국적 분위기와 잘 어울리는 모습입니다. 풀만은 재개관을 하면서 객실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총 10개 타입의 다양한 객실을 준비했는데요. 다만 아직 개관 초기여서 4개 객실 타입만 오픈을 하고 나머지는 순차적으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가 묵을 객실은 이그제큐티브 객실인데요. 디럭스 객실에 이그제큐티브 라운지 이용을 추가한 객실로 보시면 됩니다. 객실은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이 쓰여 따뜻하고 밝은 느낌인데요. 28제곱미터 크기로 동급 호텔 기본 객실 대비 작은 편이어서 걱정을 했는데 리모델링을 하면서 커진 전면 통창과 유리로 처리된 욕실 벽면 덕분에 조금 작긴 해도 답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베이지 계열 색상이지만 톤앤톤으로 차별감을 두어 단조롭지 않았고요. 청자 느낌이 나는 핑크빛 조명 덕분에 전체적으로 객실이 화사해지는 느낌이죠. 바닥은 대부분 카펫이나 가장자리 위주로 나무 재질 역시 쓰인 모습입니다. 객실도 객실이지만 통창 밖으로 보이는 남산의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호텔이 위치한 지대 자체가 높고 남산과 가까워 남산타워가 정말 손에 잡힐 것 같은 느낌이죠. 앞쪽엔 동국대학교 캠퍼스와 나지막한 주택가가 보입니다. 뷰 덕후 전망 덕후로서 창문이 크고 남산타워가 보인다는 점은 정말 좋았는데 대신 통창 특성상 햇빛을 직접 받으면 내부가 굉장히 더워져서 겨울인데도 오후엔 꽤나 덥더군요. 호텔은 서쪽 남산 전망 외에 동쪽 도심 전망도 가지고 있는데요. 장충체육관부터 동대문 두산타워까지 장충동 방향이 보이는 전망인데 크게 특색 있는 전망은 아닙니다. 무조건 남산 전망 객실을 추천드릴게요. 창가 옆엔 전망을 바라볼 수 있는 긴 소파와 작은 테이블이 있는데 트윈 객실에는 긴 소파 대신 테이블과 의자 2개가 들어갑니다. 침대 매트리스는 시몬스 뷰티레스트 제품이 쓰였고 침대 맞은편엔 TV와 업무용 테이블이 있는데 TV에서 나오는 새소리와 태엽을 감는 듯한 소리가 인상적입니다. 이번에 바뀐 호텔의 로고가 3장을 형상화하고 있어 거기에 착안을 한 것 같고요. 역시 로비 라운지의 애프터눈 티도 3장 모양으로 제공이 되고 있죠. 객실 입구 옆 욕실은 어쩔 수 없는 객실 크기 덕분에 정말 아담한 크기입니다. 문도 공간 활용을 위해 미닫이 문이죠. 별도의 공간 분리 없이 변기가 세면대 쪽에 나와 있는데 그래도 이 안에 욕조까지 설치한 거 보면 노력한 흔적이 보이네요. 샤워부스 안에 욕조가 함께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어메니티는 영국 향수 브랜드 페날리곤스의 쿼커스 제품이 다회용 용기에 담아 제공되는데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향입니다. 재개관을 했지만 아쉽게도 헤어 드라이어는 교체되지 않은 것 같죠. 욕실용품은 심플하게 칫솔과 최소한의 제품 정도 제공됩니다. 미니바의 네스프레소 캡슐 커피 머신의 캡슐도 5개나 제공이 되고요. 4종류의 로네펠트 차 외에 레몬 머틀티백 2개 역시 제공됩니다. 컵 또한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준비되어 있고 이그제큐티브 객실 투숙객은 주류를 제외한 음료도 모두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객실은 전반적으로 무난하니 예뻤고요. 전망도 좋았습니다. 풀만 호텔이 재개관한 이후 주목을 끌었던 것이 18층에 오픈한 클럽 앰베서더 라운지입니다. 이그제큐티브 객실과 상위 스위트 객실 투숙객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는 3면이 탁 트인 전망이 좋은 모습인데요. 신라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의 심플하면서 진중한 느낌과 롯데호텔 서울 르살롱의 밝고 화려한 모습을 반반씩 섞어놓은 듯한 느낌입니다. 좋은 곳 2군데 섞어놓은 느낌이라는 건 결론적으로 좋단 얘기겠죠. 애프터눈티와 해피아워 그리고 조식까지 제공이 되는데 어디 한번 얼마나 잘 나오는지 한번 보실까요? 애프터눈티는 초기에는 2단 트레이에 담겨 나왔다는데 요즘엔 그냥 생 접시에 올려져 제공되고요. 접시 하나엔 스콘과 샌드위치, 다른 접시엔 6종류의 디저트가 제공됩니다. 디저트의 맛이 나쁘지 않았는데 혹시 이 제품은 아니겠죠? 물론 이것도 프랑스에서 수입된 냉동 디저트이긴 하지만 혹시 저 제품이 맞다면 조금 실망스러울 수 있을 것 같네요. 어쨌든 호텔에서 디저트 먹을 땐 기성품이 아닌 호텔 파티셰리나 베이커리에서 만든다고 기대하기 마련이니까요. 이외에 쿠키 3종류가 준비되어 있고 간단한 음료와 차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라운지 음식의 수준은 해피아워에서 결정이 되죠. 처음 음식을 마주하니 왜 풀만 라운지가 호평을 받는지 알겠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음식 종류가 굉장히 다양했고요. 고기류도 많고 샤인머스켓도 있고 신경을 쓴 티가 많이 날 뿐만 아니고 센스 있는 메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운지인데도 라이브 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것도 놀랍죠. 개인적으로 메로구이와 레몬새우, 홍합그라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와인과 독주류는 조금 약하지 않나 싶은데 대신 칵테일 레시피가 안내되어 있어 보고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습니다. 풀만의 클럽 앰베서더 라운지의 피아워는 수준급이었습니다. 신라호텔 이그제큐티브 라운지나 롯데호텔 르살롱과 비교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수준인데요. 물론 음식 하나하나의 퀄리티를 따지면 신라호텔에 손을 들어주고 싶지만 음식 가짓수나 구성을 보면 신라호텔보다 분명 나은 점도 있고요. 제 생각에 먹으러 호텔 투숙하시는 분들, 워캉스 즐기시는 분들께 추천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 라운지 음식도 개관 직후보다는 조금 다운된 느낌인데 원래 호텔들이 개관 초기에 빡세게 하다가 점점 변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풀만은 변하지 않고 꾸준히 지금 수준 유지해주길 기대해봅니다. 주식은 1층 뷔페 더 킹스에서 제공됐습니다. 1977년부터 운영되던 전통 있는 뷔페죠. 뷔페 자체가 큰 편은 아니었는데요. 신라호텔 파크뷰의 절반 정도 크기입니다. 음식은 기억에 남을 만한 시그니처 메뉴는 없지만 빠지는 것 없이 다양하게 골고루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침이긴 해도 메인화 푸드가 다소 부실하다는 생각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구성이나 맛이나 부족할 것도 없고 특별하지도 않은 5성급 호텔에 어울리는 딱 보통의 적당한 뷔페였습니다. 저는 여유있게 먹긴 했지만 객실 수에 비해 뷔페가 좀 작아서 주말엔 꽤나 복잡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뷔페 더킹스 외에도 풀만은 재개관을 하면서 식은 분야에 크게 힘을 준 모습인데요. 재개관 전 여경래 셰프가 있던 유명 중식당 홍보각은 지금의 신라호텔 8선의 명성을 만든 명장 후덕죽 셰프가 이끄는 호빈으로 바뀌었고요. 태판 전문 더 셰프스 테이블, 유로피안 파인다이닝 1955 그로세리아, 로비라운지 더 라운지 앤 바 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호텔 전체가 개관한 것은 아니어서 제가 갔을 땐 호빈과 1층 로비에 위치한 더 라운지 앤 바만 영업 중이었네요. 지하 1층에 위치한 호텔 부대시설 웰니스 센터에선 실내 수영장과 피트니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하에 위치해 전망이 없는 수영장인 대신 천장에 조명을 설치해 감성을 더하려고 노력한 모습인데요. 최근 오픈한 호텔들 중 지하에 있으면서도 어마어마한 감성을 보여주는 곳들이 많죠. 그런 곳들에 비교하면 영락없이 초라한 모습이고요. 기능적인 면에서도 수영장이 너무 작습니다. 수영 좀 하시는 분들은 키 크고 자명만 해도 반대편 끝까지 갈 수 있을 정도여서 좀 시시한 크기입니다. 대신 위쪽에 자쿠지 2개가 꽤나 크게 설치되어 있는 점은 좋네요. 피트니스 역시 큰 크기는 아닌데요. 대신 기구는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망도 없고 감성도 없지만 진짜 운동하실 목적이라면 괜찮은 곳이죠. 사실 재개관을 하면서 풀만에서 가장 야심차게 준비한 것 중 하나가 야외 수영장인데요. 아쉽게도 아직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야외 수영장은 이기제큐티브 및 스위트 객실만 무료 입장이 가능하고 교회 투숙객은 투숙을 하고 있어도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야 한다고 하네요. 수영장 바로 옆에는 풀사이드 스위트도 생긴다고 하는데 기대가 됩니다. 그렇다면 엠베서더 서울 풀만에 대한 또 떠남 총평은 어떨까요? 밸런스가 잘 잡힌 새로운 강북의 5성급 호텔을 대환영합니다. 하지만 풀어야 할 숙제는 있다입니다. 강북엔 5성급 호텔 자체는 많지만 강남권 호텔에 비해 객실이나 부대시설이 노후된 곳들이 많아 요즘 느낌의 호텔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 풀만은 로비나 객실 디자인 모두 깔끔하고 전망 좋고 라운지 괜찮고 시금도 무난하고 부대시설이 살짝 아쉽지만 야외 수영장 오픈하면 또 나름 핫할 테니 어디 하나 크게 흠잡을 데 없는 밸런스가 잘 잡힌 호텔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문제는 가격인데요. 클럽 라운지 이용을 포함한 객실끼리 비교했을 때 신라 호텔보다 3에서 5만원 정도 저렴한 수준입니다. 과연 사람들이 5만원 더 저렴하다고 신라 호텔 대신 풀만을 갈지는 좀 의문이네요. 라운지나 객실같이 하나하나 생각하면 풀만이 신라 호텔에 크게 뒤지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호텔 전반적으로 풍기는 아우라, 분위기, 고급스러움, 서비스 수준 등을 고려했을 때 과연 그 정도 가격 차이가 신라 호텔 대신 풀만을 선택하게 만들 거냐는 거죠. 실제 두 호텔은 같은 동대 입구역에 위치하고 있고 서로 보일 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성비에서의 경쟁력을 평가한다면 결코 좋은 점수를 주진 못할 것 같네요. 저같이 호텔에 관심이 많아서 호기심에 한두 번 방문해보는 사람들 말고 진짜 풀만이 좋아서 찾는 손님을 모으기 위해선 가격 정책을 조정하여 경쟁력을 갖춰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꽤 괜찮은 투숙이었고 곧 오픈할 스위트와 야외 수영장도 정말 기대가 되고요. 전체 오픈을 하면 한 번 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좋아하시고 호텔 좋아하시면 제 채널 이런 얘기 직접 하긴 좀 민망하지만 진짜 도움되는 거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은 객실 내에 대형 스파가 있는 럭셔리 호텔의 대명사 반얀트리 서울 리뷰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지금까지 또 떠나는 남자 또 떠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